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죠. 첫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둘째, 다치거나, 셋째, 사람 안 다치고 차만 망가지거나.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졌을 때는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경찰관이 작성합니다.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각각의 주장을 그대로 써줍니다. 누구 말이 옳다 틀리다도 판단 안 해줘요. 누가 가해 차량이다 피해 차량이다 판단 안 해줍니다. 가해 차량 피해 차량을 판단할 때는 벌점을 몰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해 차량 더 잘못한 사람에게 자기 빼고 나머지 다친 사람의 벌점을, 다친 것에 대한 벌점을 거기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피가 중요한 게 벌점 때문에 그래요. 벌점.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가해 차량에게 범칙금,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해요. 피해 차량은 부과 안 합니다. 55대 45, 45는 아무것도 안 해요. 55한테 통고처분, 통고처분이 범칙금이죠. 물론 공소권 없음일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많이 다쳤으면 한 방에 면허 취소될 수 있어요. 사람 많이 다치면.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들이받는데 거기 유치원생들이 많이 타고 있어. 학생들이 걔들 다 다쳤어. 2주씩 다 다쳤어. 또 버스도 커. 버스가 20대, 20명, 25명 탔어. 25인승인데, 아니 35인승이라 치자고. 35인승에 25명 탔어요. 전부 다 5점이에요. 2주씩 다 다쳤어요. 그럼 몇 점이야? 5점 곱하기 25 하면 얼마야? 125점. 그러다가 기사 아저씨는 더 다쳤어. 급제동하면서 핸들에 여기 갈비뼈 붙잡고 진단 4주 나왔어. 거의 15점, 140점.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150점.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자, 그렇게 우선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는 가피를 가리지 않고 그냥 보험사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사고 있었다. 그거는 굳이 경찰서에 접수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거 뭐하러 접수합니까? 상대가 보험에 안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딴소리 할 때 증거도 없을 때 그럴 때는 경찰에서 이렇다라고 조사를 해주면 그거 갖고 그래 이런 사고 있었다는 건 증거가 되죠. 사람이 다치면은 공소권이 없다 하더라도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망사고는 벌점이 부과되고 통고처분이 아니고 처벌이 되는 거죠. 처벌받을 때는 통고처분 안 합니다. 공소권 없음일 때 통고처분하는 겁니다. 벌점은 부과되고요. 형사합의가 문제되는 것은 어쩔 때일까요? 형사합의, 내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들도 많아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 85%밖에 안 된답니다. 15%는 여전히 책임보험만 또는 대포차도 있어요. 또는 완전 무보험도 있습니다. 그거 걸리면 처벌받아요. 그리고 책임보험 안 된 기간에서 과태료도 부과되고요. 형사합의가 언제 필요할까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 말고 종합보험 민사입니다. 종합보험 민사이면서 웬만한 부상사고는 그리고 차만 망가진 거는 처벌 안 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민사로 끝나고 처벌 안 받아요. 공소권이 없어서. 공소권이 있어야 벌금형이냐 아니면은 집행유예냐 금고형이나 징역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공소권이 있는 게 뭔가요? 사람 사망한 사망사고, 뺑소니, 그리고 12가지 예외 사유, 12대 중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12가지 해당되진 않지만은 엄청 많이 다친 중상해. 요렇게가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도 들어가요. 근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랑 같이 연관되는 거니까 요렇게가 형사처벌 받습니다. 형사처벌 받으면은 옛날에는 중앙선침범 2주만 되더라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뺑소니 2주 되면은 옛날에 구속영장 올라왔어요. 웃겨요. 뺑소니 2주에 영장이 청구됩니다.
90년대 초반에요. 지금은 아예 그런 거 없어요. 90년대 초반에는 사람 사망하면 무조건 구속이에요.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더라도 일단 구속영장 올라와요. 합의되면 불구속하고요. 지금은 구속되는 경우가 피해자 잘못이 없는, 거의 없는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명 사망한 사고. 이럴 때는 구속하지 나머지는 불구속입니다.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죠. 무슨 합의? 형사 합의. 일단 불구속이에요. 일단. 완전한 불구속이 아니고. 언제까지 합의될까요? 형사재판 끝날 때까지. 1심 판결 선고할 때까지 합의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어차피 도망 안 갈 거다. 증거는 다 확보돼 있다. 그러니까 합의하세요. 합의하면은 집행유예냐 벌금이냐 둘 중에 하나죠. 합의 안 하면 잡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종합범위에 가입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이고요. 내가 사고 내면 내 돈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쩔 때는 뭐 5억, 10억, 20억까지 들어가요. 그럼 내 재산 다 팔아도 안 돼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뭐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놔서 일종의 갯돈 모아놓은 겁니다. 갯돈 모아놓은 걸 갖다가 큰 보험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로 조금씩 모아놓으면은 그 관리비 빠지고 그리고 좀 남아서 주주들한테 좀 나눠주고 성과급도 주고 그래서 민사는 해결이 됩니다. 보험에서 크기 때문에 손해액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무한 배상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자, 여기서 형사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아니, 합의하라고 시간 줬는데 합의를 안 했어요? 피해자 유족들이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정서 제출했는데요. 한번 시간 더 줄까요? 아니면 오늘 판결 선고할까요? 뭐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그냥 판결 선고받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교통사고의 정황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끝. 만일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이 법원에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왔다가 고개 숙이고 가려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서 촥 법정 경위한테 촥 하면 그 사람이 아저씨 옆방으로 집어넣어요. 그게 법정에서 코트에서 구속당했다. 그게 법정 구속입니다. 재판하는 법정에서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거. 판사 그냥 집어넣은 게 구속이에요, 그냥. 법정 구속에서 실형 선고. 근데 판사가 한 번 기회를 줄 때도 있습니다. 피고인을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항소해서 유족들과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어쩔 때 그렇게 법정 구속될 수 있나요? 피해자 잘못 별로 없는 사망사고 또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는 어차피 구속돼 있어요. 형사합의 되더라도 풀려날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 명 사망사고 음주 사망사고 아니고 뺑소니 사망사고 아니고 여러 명 사망사고 아닌 이런 경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판사도 용서 못합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나중에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죠.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큰 거, 형사합의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거는 피해자 잘못이 별로 없는 일반 사망사고, 그리고 피해자 잘못이 별로 없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이런 경우, 또 팔다리 절단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합의 안 되면 잡아 넣습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12가지 예외 사유,
그 중에서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 그때는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큰 것이 사망사고죠. 사망사고. 제가 피해자 과실이 별로 없는, 운전자가 잘못했을 때는 당신이 잘못해놓고 사람을 죽게 해놓고, 아니 그래 종합범위 가입되는 거 민사잖아. 그거 말고 용서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요. 저 보험에 가입됐네. 아니 그거는 민사지. 어차피 당신이 저 몸으로 때울 건데, 몸으로 때우더라도 어차피 물어줘야 되고, 그게 민사예요. 당신 몸으로 때울 거요? 아니 안 돼. 그럼 용서를 받아와. 그래서 형사합의금은 속죄금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용서받기 위한 돈입니다. 민사와 별도로. 형사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고 실형 선고될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집행받으면, 집행유예 받으면 쫓겨나요. 집행유예 기간 지나고 다시 또 2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집행유예 받으면 공무원 그만두는 겁니다. 변호사, 공인행위사 이런 분들 그만두는 겁니다. 교사들도 그만두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연금 날라갑니다. 그럼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해서 벌금형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은 사망사고의 형사합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아니고요, 교사도 아니고요, 변호사도 아니고요. 밤에 무단횡단 했어요. 사람이 갑자기. 무단횡단한 사람 밤에, 꼼꼼한 밤에 사망했어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형사합의 지원금이 3천만 원 나와요. 밤에 무단횡단을 쓰면은 기본적으로 넓은 길, 뭐 한 왕복 8초로 되는 길 무단횡단하면, 꼼꼼한 밤에 가로등 켜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요새 한 어느 정도 볼까? 왕복 8초로 넓은 길 무단횡단하면은 술 먹고 뛰었으면 50%는 봐야 되겠지, 그지? 예전에는 40% 봤어요. 지금 지금 한 10%씩 올라갔어요. 점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 블랙박스 영상 보면 저걸 어떻게 피해? 우와! 그래서 지금은 블랙박스 없을 때보다 최소한 10% 올라갑니다. 만약에 중앙분리대가 있다. 그런 곳을 뛰었다. 그럼 60% 이상이에요. 피해자 과실이 50% 정도는 돼 보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3천만 원 나와요. 그걸로 합의하자 그랬더니 안 돼. 아니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해놓고서 1억 원 안 가져오면 나 형사합의 안 해줘. 그렇게 버팁니다. 좀 사정을 해요. 제가요 그러면 저도 좀 보탤게요. 제가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거 하고요. 제가 열심히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저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본인도 한 500만 원 합쳤어요. 3,500만 원 들고 왔는데 상대 측에서 싫어, 안 돼. 1억에서 단 한 정도 못 빼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민사는 별개고, 그래 민사는 우리 보험회사랑 알아서 할 거야. 당신 형사합의금 1억 내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래? 몸으로 때운다고? 아니 몸으로 때우면 끝이야? 근데 가만 안 놔둬.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 변호사는 민사사건도 보험사를 상대한 사건도 맡았고요. 또 형사사건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금을 얼마 1억 원 받아주면 얼마 받기로 그렇게 약정이 돼 있어요.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 형사합의금 1억 원 준비하시오. 안 하면은 당신은 우리가 진정선에서 실형 선고받게 할 거고, 그리고 당신 재산에 가압류해놓고 우리가 형사합의금 1억 원 청구 소송 걸 거요.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무실에 연락이 오는 거야. 지금 내가 피해자가 무단횡단에서 쳤어. 내가 과속도 아니고 신호위반도 아니고 음주도 아니고 나는 아무도 없어. 근데 단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돼. 조금만 더 잘 봤으면 피할 수 있는데 근데 조금 방심을 했어. 검은 옷 입었을 때요,
밤에는 더 조심해야 돼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한 속도 좀 더 느리게 가면서요. 그리고 가능하면 길 가운데 쪽으로 가야 돼요. 중앙선 쪽으로 가면 갑자기 저쪽에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요. 제일 바깥차로에서 가면 갑자기 인도에서 튀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1, 2, 3차로면 2차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2, 3, 4, 5차로면 5차로가 제일 3차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야 좀 들어오는 동안에 내가 피할 수 있잖아요. 자, 과실은 무단횡단 한 사람 뭐 5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무단횡단차가 한 40% 이상의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랑은 이제 합의가 됐어. 원만하게 이거 소송 가봤자 그냥 이 정도 그냥 합의합시다. 소송 가면 요새 이거 한 변호사가 요새 과실적으로 높게 본다니까 보험사 40% 해준다니까 그냥 요새는 합의합시다. 그래서 소송하면은 예컨대 뭐 연세 드신 분들이요 한 7천만 원 받을 수 있다. 근데 뭐 이것저것 차포 떼면은 그게 그거야. 그래서 한 뭐 5,500, 6천에 그건 합의했어. 그래놓고 이 과실 빼고 나니까 손해배상 기금이 얼마 안 되네. 보험사로부터 받은 게 얼마 안 돼. 그럼 형사금으로 더 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내놔. 그러면서 1억 원 요구해. 그 변호사가 이제 민사는 끝났어. 민사 끝나고 형사합의금 1억 원 달라고 그래. 그 사무실에서 사무장 계속 연락이 와. 그래서 여러분들께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민사합의는 끝났어요. 근데 형사합의금 1억 원 안 준다고 저쪽 사무실에서 진짜 안 주니까 가압류 신청을 했어. 형사합의 저 돈 없어요. 3,500이 전부 다 해야 돼. 가압류 신청했어. 자, 1번 가압류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가압류 받아준다. 2번 안 받아준다. 민사는 이미 끝났어요. 민사 합의해서 끝나는 보험사는 합의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합의하니까 일찍 끝났죠. 일반적으로 형사보다 민사가 더 오래 걸립니다. 소송하면. 형사재판은 대체로 한 4개월에서 한 5, 6개월 걸리고요. 민사재판하면은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형사합의보다 민사가 먼저 끝났다고 해서 보험사랑 합의했다는 얘기예요. 민사는 끝나고 형사합의금 1억 원 내놔라. 근데 안 내놔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투표 결과 좀 볼까요? 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셨군요. 네, 1번 선택하신 분들은 땡.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했죠. 형사합의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해서 구속되지 않으려고. 형사합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실형 선고돼서 구속되거나 아니면은 처벌이 높아지거나. 형사예요. 민사는 이미 끝난 거예요. 민사는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자동차 보험사를. 형사는 내가 처벌을 어느 정도 받느냐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안 해. 나 그냥 돈 없어요. 나 그냥 몸으로 떼올래요. 근데 그때는 피해자 잘못이 별로 없어요. 피해자 잘못이 별로 없었는데 민사는 이미 끝났어요. 민사는 끝나고 소송 걸었습니다. 형사합의금 청구해소.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은 다 5천만 원씩 막 형사합의금 받는데 나는 못 받았어요. 저는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지만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못 받았어요. 그래 형사합의금 주세요라고 소송 걸었어요. 그 소송에서 형사합의금 1억 원 달라는 소송 법원에서 판결 선고했습니다. 1번 1억 원 다 줘라. 2번 피해자가 실 없는 사건이었어요. 네, 피해자가 실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신호위반한 차가 빵 때려서 사망한 사고였어요. 2번 다른 사람들 5천만 원 정도면 합의되는데 그냥 5천만 원만 인정하자. 3번 운전자 보험 3천만 원이 일반적이잖아. 3천만 원만 인정하면 되지 뭐. 4번 패소. 몇 번입니까? 선택해 보세요. 4번이 많이 나오네요. 1번도 있고요. 출제자의 의도가 오윤아님 1번이고 싶어요. 몸으로 떼었다니까요. 합의가 안 돼서 들어 살았어요. 몸으로 떼었어요. 요새 사망사고 일반적으로 1년 들어 삽니다. 음주 사망사고는 2년 이상이고요. 뺑소니 사망사고는 2년 반 이상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빵원입니다. 빵원. 정답 4번이에요. 빵. 왜냐하면 그런 소송이 없어요. 형사합의금 달라는 소송은 없는 겁니다. 이미 민사 끝났잖아요. 소송은 민사소송이에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손해배상의 장래비, 살아있으면 돈 벌 수 있었는데 못 벌게 된 그 일실 수입이라 그래요. 잃어버린 손해. 그리고 위자료. 민사에서 끝났어요. 형사에서 내가 못 받은 형사비용 달라? 아니, 형사비가 안 돼서 그 사람 들어서가 살잖아요. 몸으로 때웠잖아요. 몸으로 때우면 끝난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고요. 실형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때 형사합의 되지 않는데도 집행유예로 끝날까요? 피해자 과실이 클 때. 피해자 과실 잘못이죠. 그러니까 과실이 클 때. 피해자 과실이 크면은 아니 어쩌라고 저 사람이 갑자기 뛰어드는데 합의 안 했던 이 사람 그럼 실형 살리면 아이고 저 사람이 저 갑자기 뛰어드는데 어떻게 해? 종합법에 됐잖아. 만약에 종합법도 안 듣고 손해배상도 안 됐다 그러면 잡아놓을 수 있어요. 실형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 과실이 크면은 합의 안 돼도 충분히 집행유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형사합의금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형사합의금 안 내나? 나 변호사님에서 나 형사합의금 내놓으라는 소송 걸고 당신 재산에 가압류 걸 거야. 가압류 안 걸려요. 왜? 민사는 보험사에서 다 하잖아요. 가압류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요. 형사합의금 달라는 소송 자체가 없습니다. 형사는 형사일 뿐. 그래서 피해자 과실이 많을 때 그 유족들이 잘 모르면, 그리고 잘 모르는 변호사한테 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사합의 받아줄게요. 안 되면 소송해서 또 받으면 되지. 그런 변호사 있을까? 주 변호사? 없을 것 같지? 왜 없겠어? 있어. 이 변호사 숫자가 25,000명인데 기본이 덜 된 변호사분들도 있을 수 있어. 또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수도 있어. 그래서 뭐 협박조로 당신 말이야 내가 집에다 가압류하고 당신 지금 재산 추적 다 들어가 있어. 막 그러면서 그럼 겁이 나잖아. 겁이 나니까 그러면 1억 원 힘들고요. 제가 운전자금에 3천만 원 가입돼 있는데요. 그럼 제가 한 5천만 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딱 받아 거기서 수임료 챙기는 그런 나쁜 변호사들도 있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 보면 3천만 원 나오고 내가 나름대로 한 3천만 원, 한 500만 원 준비했어요. 이게 단데 저쪽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합의금 1억 원 내놔. 안 내놓으면 당신 끝까지 재산 추적해갖고 민사소송 걸 거야.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당신이 다 내야 돼. 1억 원이면 740만 원인가 760만 원인가. 1억 원 청구해서 1억 원 지면은 740만 700 몇십만 원 내야 돼. 변호사 비용도 다 내고 탈탈 털 거야. 그 꽁이에요, 꽁. 예,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물론 나 때문에 사람이 사망했으면 내가 있는 곳 최대한을 다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가 잘못이 하나도 없을 때는 진짜 내가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상대에게도 잘못이 상당히 있을 때 그때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요 피해자 잘못이 거의 별로 없을 때 없거나 별로 없을 때 20이나 30이 그때 좀 더 조심하지 뭐 그랬어요. 그게 20대 30이에요. 40은 왜 그랬어. 한 20까지 30은 좀 중간정이 있고요. 경계선이 있고요. 한 20 정도 피해자 잘못이 10, 20 그 정도일 때 그 정도일 때는 합의 안 하면 진짜 실형 선고하는 게 맞죠. 그래서 1년 삽니다. 1년. 1년을 돈으로 평가하면 얼마일까요? 도시룡 놈이 한 달에
304만 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면 지금 코로나 사태만 해결되면 건강한 사람이면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번다는 거예요. 1년에 3,600이에요. 최소한 그만큼은 돼야죠. 잘못이 없을 때. 그래서 운전자보에 3천만 원 플러스 본인도 500내 1,000만 원 최소한 해서 성의를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는 또 커요. 40, 50대요. 그럴 때는 살아봤자 6개월 살든가 아니면은 판사님 제가요 운전저보에 가입된 3천만 원 여기 있어요. 이거 합의만 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 돈 500만 원도 있어요. 근데 합의 안 해줘 1억 원 아니면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공탁이라도 걸라 그랬어요. 공탁이라도 걸랐는데 공탁 절대 우리 인적사항 못 알려준다고 공탁 그래서 공탁도 못 걸어요. 판사님 저 정말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탄원서 제출하면 판사가 어떻게 할까? 주 변호사 집행유예 해. 어쩌란 얘기예요. 집행유예 합니다. 실제로 운전접에 가입돼 있고요. 저 지금 돈도 여기 준비돼 있고요. 제발 판사님 저 합의하고 싶습니다. 저 반성합니다. 안 되면 제가 공탁이라도 걸고 싶은데 공탁도 못 걸고요. 제가 판사님 법원에 좀 맡기고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러면은 집행유예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사비금 3,5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거 빵원 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래서요 피해자분들 본인 잘못도 있을 때는 깔끔하게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희 아버님께서 무단횡단 해서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러면서 상대가 아이 내가 재수 없어서 그렇지 당신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그렇게 하면 건 싸가지가 없죠. 그런 거는 구속돼요. 실형 선고돼요. 근데 진짜 합의를 해서 노력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피해자 유족들이 변호사 잘못 만나서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가해자 쪽도 그렇고 피해자 쪽도 그렇고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해자가 실이 무단횡단 피해자가 실 40, 50 정도 될 때 2천만 원만 공탁 걸더라도 집행유예 해줍니다. 현실에요. 1,000만 원 공탁 걸고서도 집행유예 된 경우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아유 사람이 죽었는데 좀 더 해야지. 1,000만 원 1,500 공탁 걸고서도요 집행유예 많이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에 한 300여 건, 1,200, 300건 소송을 해보니까 저는 피해자 측을 소송하지만은 나중에 형사 결과 그렇게 나와요. 정리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 달라는 소송은 없다. 2.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너무나 과도한, 물론 사람이 죽었는데 액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법원에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땡기다 보면은 줄을 너무나 팽팽하게 땡기다 보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어요. 가해자도 형사합의 안 했는데 판사가 집행유예로 끝내주면은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형사합의라는 것은 뭔가를 매듭 짓는 겁니다. 교통사고 일어나면은 벌처분 경찰이 알아서 해요. 행정처분은. 형사처분은 검사가 알아서 해요. 민사는 본인이 합의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하거나 보험사랑 관계예요. 전부 다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벌점 받아서 면허정지, 그건 좀 가서 교육받아 좀 깎든가 그건 나중 문제고요. 벌점 사망사고 90점인데 무단횡단 수는 반으로 깎이잖아요. 45점,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55점이에요. 거기서 교육받고 그러면 많이 깎여요. 형사처벌, 민사 문제. 민사는 보험사의 문제입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은. 어떤 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해달래요. 그럼 바보짓이에요. 가해자가 집에 안 들어와요. 이사 가서 어딘지 몰라요. 그럼 재판이 진행 안 됩니다. 소장이 그쪽으로 송달이 되는데 송달 안 되면 재판만 지지직 끌어요. 그리고요 가해자가 고통스러워할 것 같다고요? 어떤 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하면 가해자가 뜨끔해서 아이고 스트레스 받을 거다. 난 그걸 보고 싶다. 스트레스 전혀 안 받아요. 소장 오면은 보험사에서 갖다 주면 그때부터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보험사가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전혀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나는 가해자한테 돈 받고 싶어. 가해자가 저 재판에서 끝났다 나한테 돈 받으러 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 주면 돼요. 나 싫어. 보험사도 안 받아. 보험사 공탁 겁니다. 보험사는 공탁 거래. 왜요? 소장에 민사소장에 개인의 그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다 나와요. 바로 공탁 걸죠. 종합보험에 들어있는데 나는 저 가해자를 상대로 하겠다? 그건 바보짓이에요. 민사도 끝났어요. 남은 건 형사입니다. 형사. 너무 팽팽하게 탱기다가는 나중에 서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상당히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전혀 없을 때 내 남편은 잘못 전혀 없다. 내 아들, 딸은 잘못이 전혀 없다. 그럴 때는 나 네 돈 안 받는다. 당신이 실형 선고를 받든 집행유예 받든 나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상당히 있을 때, 그럴 때는 적정선에서 서로 현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형사 합의는요 꼭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꼭 경찰에서 언제까지 형사 합의 안 되면은 언제까지 해오세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 해야 되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형사 합의 안 되면은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실형 선고될 거나 형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형사는 민사랑 다릅니다. 이제는 저한테 그런 질문 안 하시겠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가 몸으로 때웠는데 변호사님 억울해요. 다른 사람들 형사비금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형사비금 소송해 주세요. 그런 소송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해자 측에서는 상대 측에서 형사비금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걸고 가압류하겠다. 물론 뜨끔하죠. 그러나 그런 자체가 없어요. 피해 잘못 없을 때는 가서 진짜 무릎 꿇고 빌고 최선을 다해야 돼. 물론 피해 잘못 있을 때 가서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마무리 형사 합의가 돼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어쩔 때는 피해자인데요. 피해자가 더 밉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피해자 잘못이 더 커요. 근데 피해자가 마치 집어넣는데요. 안 집어넣어요. 내가 합의하지는 않으면 저거 실형 선고될 거야. 요새 안 그래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유족들도 그 잘못한 것만큼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웬만하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잖아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 플러스 알파 선에서 적정선에서 피해자의 과실 유무 정도에 따라서 원만히 합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해주고 싶지 않은데도 합의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그 어린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해요? 엄마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내키지 않지만은 그래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거 그거 몇 분 안 되는데 다만 몇천이라도 좀 받아서 애들 교육시키는 좀 하려고 내키지 않게 합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형사합의금 받아줄게라는 형사합의금 소송건서 받아줄게라는 그런 변호사 말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